네,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합타임의 응원단장 오윤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스머프 윤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칭찬이죠? 파란색.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파란색을 좀 좋아해요. 아.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는데 아, 네. 네, 저는 이렇게 쨍한색을 좋아합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둘 다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둘 다 좋아합니다. 예. 네. 방금 방송하셨던 김현 예, 위원님께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아니 예. 이분이 어떻게 저를 아시고 또 반갑게 예. 팬이라고 해주시니까 약간 이거 위험한 신호인가 이렇게 고위공직자 유명하신 분들이 저를 안다는 거 뭔가 약간 곧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저를 꼭 부르시지 않을까. 아, 네. 네네. 네. 예,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는 또 네. 국무위원들, 장관 부인들을 관저로 불러서 오찬을 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도 부르고 네.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따로 부르고 네. 관저 직원들 30명도 따로 부르고 네. 장관 부인들도 따로 부르고. 아 그래요. 거기에 좀 속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제가요? 네. 제가 부인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네요. 그렇게 네. 이게 이제 뭐 조용한 내조다, 조용히 음. 내조만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요란한 내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평가들 하는데 네. 이것이 내조인지 내 갈 길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마저 헷갈리는 지경이 그러니까 있는 그건 거 아니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분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네, 자, 네. 스티븐 세상 엿보기님이 뉴사이킥 코너, 요 뉴사이킥 그 합타임 코너 정말 원고 없이 진행되는 거 맞냐? 진짜 없이 하는 거면 신장식 오윤회 대단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희 대단합니다. 우리 원고 없어요. 저는 평생 방송 제가 하는 8개 방송 다 원고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심지어 대본 보면 혼납니다. 아, 진짜? 네. 특히 체육 씨는 제가 막 쓰고 있으면 야, 오윤혜 너 지금 뭐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약간 이런 편이라 예. 가지고. 요 정도 딱 갖고 네. 방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 정도, 네. 댓글 어떤 댓글 있는지 정도 한두 개 네. 소개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 신변님의 뉴스아이키 방송을 듣고 오면서 이제 좀 질문을 생각해 보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이 천공 이분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질문을 좀 네네. 준비해 와봤습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천공과 그리고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천공은 좀 짧게 끝내봅니다. 네. 만약에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천공에 관련돼서는 다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을 다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무고죄의 소지가 있어요. 김종대 의원이 전 네. 의원이 지금 무고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법률상의 책임만을 놓고 보자면 네. 거짓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 수사기관이나 네. 이런 징계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징계받거나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로 신고하면은요. 네. 그게 무고죄에 걸립니다. 무고죄.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 또 어쨌든 천공이라는 민간인이 네. 국정에 개입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런 것들은 뭐 법적 책임을 소지가 이 있습니까? 부분은 이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개입의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냐는 개입의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봐야 되고요. 네. 다만 법적 책임에 앞서서 이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고 말하자면 헌법상의 의무? 예, 헌법상에 국민들의 주권을 양도 받아가지고 본인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과거 국정농단. 예, 국정농단이 되는 관련- 거죠. 헌법상의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정치적 책임. 말하자면 아까도 이제 헌법상의 책임과 연동돼 있는 건데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고 국회의원을 뽑았고 네. 내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 국정에 관여를 했다라고 네. 하면 국민들은 내 주권을 맡겨놓은 사람이 내 주권을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어지는 거죠. 네. 내가 주권 맡긴 사람은 대통령인데 내가 주권 맡긴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선출하지도 않은 주권을 맡겨놓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랬다? 그러면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국민 주권주의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묻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법상으로 보자면 우리는 탄핵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네.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어요. 하지만 3.1운동 정신을 잇고 있다. 헌법 전문에. 그다음에 또 5.18, 4.19 정신에 입각해 있어요. 네. 3.1운동과 4.19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네. 저항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헌법적 용어로 보면 저항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이런 세 글자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헌법 전문에 있는 3.1운동 정신, 4.19 정신 그리고 뭐 한 발짝 더 나가서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핵심은 저항권입니다. 국민의. 이러한 헌법상의 책임, 그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입의 양상에 따라서는 네. 뭐 무고죄부터 아주 낮은 수위에서는 무고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상의 책임들을 지을 수 있다. 근데 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다라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네. 또 뭐 오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드러낼 분들은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야 된다. 답이 좀 더 짧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에게 주어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8분밖에 없는 거 아시죠? 아, 자, 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이번에는 신변님께서 청와대 입장이 돼주셔야 합니다. 청와대. 저는 정말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네. 질문하는 겁니다. 잘 될라나 모르겠네. 자,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긴 이유. 자, 처음에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옮겼지만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옮길 때 그 작년 9월 30일자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꼭꼭 숨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찾아보니 1조 794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느냐 찾아봤더니 요즘에 제 친구들도 출근길에 그 지금은 멈췄지만 전장현 시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악감정까지 생길 정도로 네, 약자들의 네. 싸움이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전장현들이 요구하는 탈시설 예산 요구를 807억이거든요. 아유. 충분히 해결하고도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출퇴근 네. 시간을 편안하게 하고 또 장애인분들이 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돈을 여기에다 썼으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편안한데 행복해졌죠. 이 돈을 지금 용산 이전에 쓰고 있고 여기에 리모델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뭐가 좋습니까? 국민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아니 잘 안 될 거라 그랬잖아. 이거 안 돼. 이거 막아뜨면 안 되잖아. 진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진짜 하나만. 아 많이도 바라지 않아. 하나만. 딱 하나. 아,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진짜 그래도 청와대 입장이 대봅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건희 여사다. 그들의 입장에서 온전히 몰입해가지고 딱 하나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으로는 하나라도 납득을 해야 이게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아,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바깥에 국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 홍순할 때 물에 잠기는 거 보고 본인은 혼자 갔잖아요. 그것도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네, 봤으면은 이제 대책을 내야 되는데 그 신변님이 생각했을 때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도어 스태핑에 기대를 했었어요. 아, 소통. 네, 소통.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무조건 지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고 가림막까지 설치를 해서 네.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락날락하는 걸 알 수가 없게 보이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졌는데 네. 실제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게 새로운 소통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항상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게 장점이다라고 네. 한다면 하나를 찾으려면 그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을 것이다. 안 하잖아. 중요한 건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개방.
근데 이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제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 옆에 가면 청남대라고 얘네 대통령 별장이 있고 여기를 개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 네, 그렇죠.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그 조치 이걸 어떻게 역사 철학이 좀 없이 일단 문만 열고 본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기대감이 아쉬움으로 청와대 개방은 바뀌었다. 벌써 끝났네요. 어쨌든 전장현 이 장애인분들이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이 예산을 지금 용산 이전에 다 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국민으로서 언젠가 납득하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저도 납득할 수 있었으면 있겠죠? 좋겠습니다. 네. 예,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윤상현 의원 연결해 보고요.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